여러분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그 알약들이 여러분의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저도 압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약통 여는 손이 멈춰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60대 의사 닥터 존입니다. 30년 넘게 심장, 혈관, 그리고 뇌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양쪽 나라 분들 모두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영양제를 드시는데 오히려 더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요. 얼마 전에 제 병원에 오신 김영희 씨 기억이 납니다. 62세 여성분이셨는데요. 매일 아침 영양제를 12알씩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친구가 권해서 인터넷에서 봐서 하나씩 늘려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숨이 차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영양제를 모두 끊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드시는 영양제 중 당장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둘째, 돈 들이지 않고도 진짜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켜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올라오는 중요한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영양제 중에서 오늘 당장 버려야 할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 무릎에 좋다는 글루코사민입니다. 텔레비전 광고 많이 보셨죠? 관절이 아프면 글루코사민. 아마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지금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연구 결과를 모아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글루코사민은 무릎 통증에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정훈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8세 남성분인데요. 5년 동안 글루코사민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들여서요. 그런데 무릎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아팠습니다. 어느 날 피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와 콩팥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루코사민은 대부분 새우나 게 껍질에서 뽑아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산물을 먹고 몸이 가렵거나 붓는 분이라면 큰일 납니다. 몸에서 계속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먹으면 간과 콩팥이 이걸 처리하느라 힘들어합니다. 특히 다른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정훈 씨가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닥터 존,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의사가 먹으라고 했는데요. 광고도 매일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광고 한번 하는데 몇 척씩 든다는 거 아세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그 제품값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체중을 줄이세요. 무릎은 여러분 몸무게의 3배를 지탱합니다. 5kg만 빼도 무릎이 받는 압력은 15kg이 줄어듭니다. 둘째,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걷기는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셋째,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드세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그리고 베리류를 드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이 몸속 염증을 줄여줘서 무릎 통증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정훈 씨는 제 말을 듣고 글루코사민을 끊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드셨어요.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닥터 존, 무릎도 좋아졌는데 간 수치도 정상이 됐어요. 돈도 아끼고 건강도 찾았어요. 두 번째, 고용량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나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물에 녹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D는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쌓입니다. 특히 간에 쌓이는데 이게 오래되면 간이 망가집니다. 박민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남성분이신데요.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어요. 인터넷에서 본 대로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를 모두 고용량으로 드셨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요. 3년 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말이죠. 저한테 오셔서 복용하시는 약과 영양제를 다 제가 봤을 때 비타민 D만 하루 권장량의 10배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오래 먹은 사람들이 폐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거나 과거에 피우셨던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뼈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심장과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제 조언대로 고용량 비타민을 모두 끊고 대신 음식으로 비타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근, 고구마로 비타민 A를, 하루 15분 햇볕 쬐기로 비타민 D를,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로 비타민 E를 챙기셨어요. 6개월 후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닥터존 영양제 끊고 나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되네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여러분,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만 골고루 드셔도 비타민은 충분합니다. 세 번째, 칼슘 영양제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 칼슘은 꼭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요.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칼슘 영양제를 오래 드신 분들 중에 오히려 뼈가 더 약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슘은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알약으로 먹는 칼슘은 문제가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당황합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가야 하지? 결국 그 칼슘이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쌓입니다. 어디에 쌓일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 벽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굳어지는 것처럼요. 최은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 여성분인데 10년 넘게 칼슘 영양제를 하루에 2알씩 드셨어요. 뼈 건강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으로 가는 혈관 벽에 칼슘이 쌓여 있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콩팥에도 작은 돌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칼슘이 뭉쳐서 만들어진 돌이었어요. 은영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닥터존, 저는 뼈를 위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혈관이 막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칼슘이 뼈로 가려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약으로 먹는 칼슘은 혼자 들어오니까 갈 곳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쌓이는 겁니다. 그럼 칼슘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음식으로 드세요. 멸치, 뱅어포, 우유, 요거트, 두부, 시금치, 케일 같은 음식에 칼슘이 가득합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그래서 몸이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세요. 아침 햇살이 좋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칼슘이 뼈로 잘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은영 씨는 칼슘 영양제를 끊고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마다 멸치볶음이나 두부찌개를 꼭 드셨어요. 8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혈관 상태가 좋아져 있었습니다. 뼈 검사도 했는데 오히려 뼈가 더 튼튼해져 있었어요. 네 번째, 오메가3 영양제입니다. 오메가3는 좋은 거 아닌가요? 혈관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오메가3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알약으로 먹는 고농축 오메가3는 문제가 있어요. 오메가3를 너무 많이 먹으면 피가 묽어집니다. 적당히 묽어지면 혈전이 안 생겨서 좋은데 너무 묽어지면 위험합니다. 작은 상처가 나도 피가 멈추지 않고 뇌나 위장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약과 오메가3가 만나면 효과가 배로 강해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강대호 씨 이야기입니다. 70세 남성분인데 심장 관련 약을 드시면서 오메가3도 하루 3,000mg씩 드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해서요. 어느 날 칫솔질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났는데 3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에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멍이 크게 들었어요. 병원에 오셔서 피 검사를 했더니 피가 너무 묽어져 있었습니다. 대호 씨는 놀라셨습니다. 닥터존,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위험해졌다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3도 약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농축 오메가3를 오래 먹으면 간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캡슐 안에 있는 기름을 처리하느라 간이 계속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오메가3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호두, 아몬드, 들깨, 들기름도 좋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좋은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어요. 대호 씨는 오메가3 영양제를 끊고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호두 3알씩 드셨어요. 3개월 후 피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간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5번째, 종합영양제입니다. 닥터존, 종합영양제는 여러 가지가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편리해 보이죠.
한 알에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중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영양제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종합영양제 먹으면서 동시에 비타민 D도 따로 먹고 칼슘도 따로 먹고 오메가3도 따로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성분이 중복으로 들어가서 과다 복용이 됩니다. 둘째, 흡수 방해입니다. 어떤 영양소들은 함께 먹으면 서로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철분을 같이 먹으면 둘 다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아연과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종합영양제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한 알에 들어 있습니다. 셋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이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신다면 종합영양제 안에 어떤 성분이 그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충돌합니다. 윤석훈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남성분인데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면서 종합영양제도 매일 드셨어요. 거기에 친구가 좋다고 해서 홍삼, 오메가3 코엔자임까지 추가로 드셨습니다. 몇 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이 오락가락하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됐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드시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확인해보니 같은 성분이 세 군데서 중복되고 있었고 비타민 K가 혈압약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석훈 씨가 말씀하셨어요. 닥터 존, 저는 건강하려고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오히려 약이 안 듣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신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석훈 씨는 종합영양제와 나머지 영양제를 모두 끊었습니다. 대신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 가지, 하얀색 양파, 이렇게 5가지 색깔 음식을 매일 드셨습니다. 2개월 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약만 제대로 먹으니까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글루코사민, 고용량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종합영양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그럼 닥터 존, 우리는 영양제를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볕을 전혀 못 쬐는 분, 채소와 과일을 정말 못 드시는 분, 특정 질병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한 분, 이런 경우엔 의사와 상담해서 필요한 영양제를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음식만 잘 드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넘쳐서 아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 똑똑해서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내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약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몸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도 힘들고 콩팥도 힘들고 혈관도 막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영양제 없이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그분들은 제철 음식을 드시고 매일 몸을 움직이고 일찍 주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영양제는 수십 알씩 먹으면서 정작 밥은 제대로 안 먹고 걷기는 귀찮아하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하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80대 할머님을 만났어요. 정확히는 80대 되신 분이라고 해야겠네요. 이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셔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양제만 먹지 제대로 된 음식은 안 먹더라고요. 나는 평생 약 하나를 안 먹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실이죠. 진짜 건강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겁니다. 영양제를 더하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을 털어내는 거예요. 약을 더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거예요.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쓰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진짜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효과는 100% 보장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루 한 그릇의 밥입니다. 닥터 존, 밥이 건강에 좋은 건가요? 탄수화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밥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뇌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일을 합니다. 심장도 탄수화물로 뜁니다. 근육도 탄수화물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문제는 밥이 아니라 과자, 빵, 라면, 탄산음료입니다. 이런 건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하지만 흰쌀밥, 현미밥, 잡곡밥은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한 그릇에 밥에 된장찌개 하나, 김치, 나물 반찬 2~3가지. 이게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식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 살면서 깨달은 건 한국 음식만큼 건강한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김치는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된장은 단백질과 효소가 가득합니다. 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완벽한 주식이에요. 제 환자 중에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닥터 존 미국 와서 빵만 먹으니까 몸이 이상해요. 한국 음식이 그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을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두 번째 30분 걷기입니다. 닥터 존 30분이요? 저는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440분입니다. 그중에 30분이 없으신가요? 텔레비전 보시는 시간, 스마트폰 하시는 시간을 재보세요.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그중에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를 맑게 만듭니다. 무릎에도 좋고 허리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그리고 걷기는 공짜입니다. 헬스장 등록비, 운동기구, 운동복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한 신발 하나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송미경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 여성분인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3가지나 드셨는데도 혈당과 혈압이 잘 안 잡혔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경 씨 운동하세요? 아니요,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그럼 걷기는요? 걷기도 운동인가요? 저는 미경 씨에게 하루 30분씩만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라고 했어요. 3개월 후 미경 씨가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닥터 존, 혈당이 떨어졌어요. 혈압도 안정됐어요. 그리고 무릎도 덜 아파요. 6개월 후에는 당뇨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체중이 8kg 빠지고 약을 2가지만 드셔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걷기의 힘입니다. 영양제 한 알보다 강력합니다. 세 번째, 햇살 15분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햇볕을 쬐셨나요? 자외선 무섭잖아요. 피부 나빠진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한낮에 강한 햇볕은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아침 햇살, 오후 햇살은 다릅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이 햇살을 하루 15분만 쬐면 우리 몸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알약으로 먹는 비타민 D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몸이 필요한 만큼만 딱 만들어내거든요. 과다 복용 걱정이 없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햇볕을 못 쬐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제 환자 중에 한철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9세 남성분인데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매일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집에만 계셨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밖에 나가세요? 나갈 일이 없어요. 산책이라도 하세요. 혼자 걷는 게 뭐가 재미있나요? 저는 철수 씨에게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15분만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햇볕만 쬐면 된다고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원에 나가니까 아는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15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됐습니다. 2개월 후 철수 씨가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었어요. 닥터 존, 요즘 아침이 기다려져요. 공원 가는 게 즐거워요.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햇볕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약보다 강력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영양제 기억하시나요? 글루코사민, 고용량 비타민, 칼슘 영양제, 오메가3 영양제, 종합 영양제. 이 5가지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루 한 그릇의 밥, 30분 걷기, 햇살 15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진짜 보약입니다. 영양제 한 달 값이 얼마입니까? 5만 원, 10만 원.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세요. 좋은 생선을 사세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세요. 그게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겁니다. 영양제를 더하지 마세요. 나쁜 습관을 덜어내세요. 약을 더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덜어내세요. 걱정을 더하지 마세요. 웃음을 더하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건강합니다. 다만 그걸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닥터 존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내일 아침 약통 대신 밥그릇을 여세요. 알약 대신 산책을 나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